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케니 드루가 유럽으로 이주한 이후의 음악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곡으로 소개했던 앨범이죠. 언더커런트라는 앨범. 1960년에 블루노트와 녹음해서 61년에 발매가 된 다음에 대표 앨범 중에 하나라고 하는 네, 거죠. 그 해에 미국을 떠나서 유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프랑스 파리로 처음에 61년도에 가서 64년도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시대 제2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유럽에 가서 인생의 반토막을 유럽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뭐 너무나 쉽게 풀리더라고요. 위키피디아에 보니까는 케니 드루가 직접 한 이야기인데 코펜하겐에 살고 그곳에서 연주 여행을 하면서 저는 아마도 음악적으로 갇혀 있었을지 모르는 뉴욕에서의 생활과는 한층 다른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았고 또한 제 음악적 시도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동시에 제 음악의 안테나를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유럽에 와서 본인이 되게 만족한 생활을 했으면 분명한 거죠. 케니 드루가 유럽으로 이주를 했다는 건 본국인 미국에서는 점점 잊혀져 갔겠지만 유럽에서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펼친 피아노 트리오를 위주로 한 음악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유러피안 재즈가 발전하고 성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한 지분을 갖는 음악적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공로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64년에 코펜하겐에 자리 잡아갖고 이분이 첫 리더작을 내는 건 73년도예요. 그럼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비슷한 시기에 유럽으로 건너갔던 덱스터 고든, 벤 웹스터나 이러한 뮤지션들과 함께 공연을 하고 앨범을 만들고 또 미국 본토에서 유럽으로 연주 여행을 그런 뮤지션들의 사이드맨을 하면서 쭉 공력을 다시 한번 키워가다가 73년도에 자신의 리더 앨범을 내게 되는데요. 베이시스트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 덴마크 뮤지션 베이시스트와 듀오라는 앨범을 73년에 녹음을 하고 또 다른 자신의 솔로 피아노 앨범 Everything I Love라는 그런 두 장의 앨범을 73년에 녹음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고른 유럽에서의 케니 드루의 첫 앨범은 그 다음해인 74년에 낸 첫 번째 트리오 앨범인데요. 케니 드루 트리오의 Dark Beauty라는 앨범이고요. Summer Night이라는 곡입니다. 코펜하겐 소재 명 재즈 레이블이죠. 스티플 체이스를 통해서 74년 5월에 녹음을 했다고 하고요. 베이스에 아까 얘기한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 드럼에 같이 미국에서 건너온 앨버트 히스 이 두 분과 함께 녹음을 했는데요. 이 앨범의 포인트는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이라는 17살 어린 베이시스트와의 호흡, 그와의 인터플레이인 것 같아요. 멀리 타국으로 와서 17살이나 어린 베이시스트를 만났는데 워낙 천재, 이분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이 엄청나게 성공했을 뮤지션인데 물론 유럽에서도 엄청난 지분을 갖고 있는 정말 많은 뮤지션이랑 같이 작업했잖아요. 예, 뭐 오스카 피터슨, 뭐 덱스터 고든 이분이 어렸을 때 10대부터 프로로 베이스를 너무 잘 치니까 공연 왔던 카운트 베이시가 너 미국 가서 나랑 같이 하자 했는데 저 어려서 안 돼요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16살 때 카운트 베이시가 끌어당기려고 했다. 근데 어쨌든 이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이 케니 드루와 와만 음악을 한 건 아니지만 케니 드루와 50여 장의 앨범을 함께 합작을 했다고 하니 이 두 분의 호흡이 이제 음악을 들으시면 어떤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서머 나잇은요 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게 1935년 해리 워렌이라는 작곡자의 발라드인데요. 케니 드루가 이 다크 뷰티라는 앨범에서 연주한 서머 나잇은 전혀 오버를 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잘 다져갖고 되게 담담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되게 세련되고 특별한 느낌이 있어서 이 곡을 한번 골라봤고요. 두 번째 앨범을 소개하기 전에 이제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 이분은 오늘 소개할 케니 드루의 5앨범 5곡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분과의 어울림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잘 살아있는 연주를 두 번째 앨범으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 둘의 듀오 앨범입니다. 케니 드루와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 이름이 참 긴데 NHOP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분이 함께한 앨범인데 듀오 라이브 인 콘서트라는 앨범이고요. 74년도에 녹음돼서 75년도에 발매가 된 앨범인데요. You Don't Know What Love Is 라는 스탠다드를 골라봤는데 73년에 듀오를 내고 74년에 듀오 2에서 이렇게 둘이 듀오 앨범을 내는데 이 듀오 시리즈의 세 번째 앨범이 이 듀오 라이브 인 콘서트란 앨범입니다. 앨범 제목 그대로 네덜란드에서의 공연 실황을 담은 앨범인데요. 그 전에 냈던 듀오와 듀오 2에서 녹음했던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던 걸 라이브로 녹음하는 앨범을 연결해서 듣다 보면은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이 두 분이 라이브에선 이렇게 연주를 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곡인데요. You Don't Know What Love Is 고른 곡은 41년도에 작곡된 진 드폴이라는 작곡자가 작곡한 스탠다드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사랑을 가진 이 마음을 어떻게 불타버릴지 모르는 이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잠들지 못한 눈으로 매일 새벽을 맞아보기 전까지는 당신은 사랑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랑의 가슴앓이를 하느라고 이 화자가 엄청나게 애달픈 마음을 노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좀 그걸 과장해서 표현할 법도 한데 이 케니 드루는 그 애달픈 마음을 아무런 치장하지 않고 되게 절제하고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얹어지는 피아노를 감싸고 있는 이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의 베이스와의 그 인터플레이가 아주 압권이거든요. 이거 보컬곡으로도 많이들 그렇죠. 커버들 많이 했는데 일단 보컬곡으로 좀 몇 번 듣고선 연주곡을 들으면은 이 지금 김 감독이 그 얘기한 그런 느낌이 확 와닿을 거예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되게 세련돼요. 케니 드루의 피아노는 그만큼 많이 어필을 하지는 않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름다운 게 뭐냐? 아름다움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군더더기 없습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어요, 연주에. 이제 세 번째 케니 드루의 유럽 2주의 앨범은 본인의 리더작이 아니고 사이드맨 작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요. 덱스터 고든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으로 건너왔고 물론 덱스터 고든은 70년대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덱스터 고든의 앨범이고요. 스위스 나이츠라는 앨범이고 볼륨 1 1975년 연주고 76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빌리 홀리데이가 노래에서 유명한 You've Changed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비슷한 60년대 초반에 유럽으로 왔죠. 그래서 60년대에 같이 앨범도 녹음하고 공연도 여러 번 한 사이인데 75년도에 이 둘이 같이 쭈리 재즈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연주를 담은 앨범이 이 스위스 나이트 볼륨 1, 2, 3로 앨범 커버를 보면은 덱스터 고든의 사진에 배경 색깔만 다른 이 세 앨범으로 출시가 됐었는데요. You've Changed는 볼륨 1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덱스터 고든이 그 노래 가사나 이런 거를 낭송하다시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연주를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You've Changed는 사랑에 배신당한 너 변했어. 예, 여자의 아픈 그런 감성을 노래를 하는데 이 덱스터 고든은 난 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데 너 변했네 하는 조금 너무 남성적이어서 약간 무딘 감성으로 색소폰을 연주하나 싶은데 여기에 케니 드루의 피아노가 얹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감성이 촉촉해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덱스터 고든 같은 색소포니스트한테는 케니 드루 같은 감성적인 피아니스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75년도에 이 라이브의 이 쭉 앨범들을 들어보시면 나쁘게 말하면 메마를 정도로 담담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부러제끼는 듯한 덱스터 고든의 즉흥 연주에 케니 드루의 감성적인 피아노가 얹어져서
그 두 곡의 어떤 정서가 확 살아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번에도 또 들으면서 하게 됐었죠. 이 두 분은 제가 알기로 55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덱스터 고든의 Daddy Plays the Horn이라는 앨범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앨범에서 합작을 했는데 이 75년도 라이브, 덱스터 고든의 유럽에서의 라이브 앨범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표돼 있는데 그 중에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앨범이어서 세 번째로 골라봤고요. 이제 케니 드루의 70년대 말고 8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80년대 케니 드루 선생의 활동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일본에서의 되게 폭발적인 인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자국 레이블에서 코펜하겐에 와서 녹음도 하고 일본으로 초빙해서 공연 및 앨범도 여러 장을 녹음을 하게 되는데 케니 드루 트리오의 판타지아라는 일본에서 발매된 앨범이고요. 1983년도 녹음의 84년 발매 앨범인데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이라는 곡입니다. 일본의 재즈 레이블 베이스테이트라는 레이블이 있는데 레이블에서 81년도부터 거의 10년 동안 10장이 넘는 앨범을 케니 드루의 앨범을 이렇게 연작으로 내는데 여성적인 취향의 수채화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일명 수채화 시리즈라고도 하는데 이 앨범들이 일본 내에서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50년대 케니 드루 트리오 연주의 어떤 정수를 담고 있다.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앨범들인데요. 오늘 고른 앨범 판타지아는 1983년도에 녹음돼서 발매된 앨범인데요. 역시 닐스 해닝 올스테드 페데르슨의 베이스가 함께 하고 있고요. 드러머 에드 틱팬이 함께 하는데 에드 틱팬은 미국에 있을 때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드러머로 유명한 분이죠. 이 세 분이 함께 이제 인터플레이를 펼치는데 어떻게 말하면 되게 말랑말랑한 연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기획 앨범에서 마저도 케니 드루 선생은 크게 오버 안 하고 어떠한 미사 여구도 없이 되게 깔끔하게 연주를 해주시는데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여러 차례 다른 뮤지션들의 연주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37년도 디즈니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제일 유명한 주제곡이죠. 이 앨범에서의 이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편안한 그냥 멜로디가 잘 살아있고 본인의 느낌으로 해석해서 연주하는 케니 드루의 피아노도 좋지만 그걸 감싸는 베이스와 드럼의 연주도 아주 좋은 아주 동양 친화적인 연주가 아닌가.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케니 드루 선생은 미국에 있을 때 하드밥 시절의 연주보다 이런 깔끔한 피아노 트리오의 유럽에서의 연주들이 중년, 노년의 연주들이 훨씬 유명한 이유가 이 동양의 정서에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앨범인데요. 유럽 2주 후에 케니 드루의 앨범은 89년 앨범을 골랐는데요. 덴마크 레이블 타임리스 레코드를 통해서 나온 앨범인데요. 케니 드루 트리오의 레콜렉션스라는 앨범이고요. 1989년 앨범이고 불어로 읽을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쉘브르의 우산을 연주한 게 있는데 제가 이걸 대학교 때부터 참 좋아하는 연주인데 제가 대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1990년대 초반이겠죠, 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때 산 앨범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쉘브르의 우산이 원래부터 프랑크푸르트 스타락타년부터 그냥 70년대부터 60년대 후반서부터 그냥 우리나라에서 계속 인기 있었던 곡이에요, 사실. 네. 연주곡. 60년대 중반 영화잖아요. 까트리느 뒤네브가 나왔던 그 쉘브르의 우산의 주제곡이고 이정환 씨가 신장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미셸 르그랑이 작곡한 옛날에 재즈도 했었던 그 영화 음악 많이 하시는 미셸 르그랑의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가 유명한 곡인데 89년이면 61세세요. 케니 드루가. 지극히 아름답고 투명한 피아노.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왔는데 쓰고도 좀 닭살을 오르는 표현인데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노년에 61세에 연주하는 그의 피아노가 그 묘한 감동을 준다는 게 경이로운 일 같다는 생각도 하고 제가 이거를 대학교 때 들었을 때는 재즈도 잘 모르면서 이거 너무 말랑말랑해 했었는데 요 즈음에
특히 요 며칠 사이에 들으니까 그 안에 깊은 맛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이 앨범 역시 닐스 헤닝 올스테드 페데르센이 베이스를 치고 있고요. 드러머는 엘빈 퀸이라는 드러머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쉘브루의 우산 첫 가사가 아니요, 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난 못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떠나지 말아요.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는 나 아마 사라져 버릴 거예요. 오 내 사랑 떠나지 말아요. 오 모나무 느무키 뜻바 뭐 이러면서 끝나던데 이게 뭐 애절하다 못해 처절한 가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쉘브루의 우산은 저는 멜로디를 흥얼거려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이 들어갖고 따라따라 띠리라라라란 참 멜로디가 아름답죠. 아름답죠. 근데 가사는 정말로 처연할 정도의 가사. 왜 이렇게 저자세지 하는 느낌도 좀 드는 그런 처절한 가사인데 우리 또 케니드루 선생은 나 그래 근데 한번 또 얘기 들어볼래 하는 그런 담담함으로 연주를 하는데 20대 때 들었을 때는 뭐 좀 말랑말랑 해갖고 별로였던 음악이 지금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세련될 수가 없다. 이 케니드루의 음악은 눌러서 자기 목소리로 표현하는 그런 묘미가 있는 음악이다. 오늘 케니드루 선생의 재즈 인생 후반전, 유럽 이전 이후의 음악들 5곡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